이번 주 두 번째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 상한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유 종목 중 여기 두산 퓨어셀 여기 수익률이 60.48%, 그리고 두 번째 2차 추가 매수한 물량인 두산 퓨어셀 15.97%, 이렇게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과 함께 우리가 상한가라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특징적인 순위에 따라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종목이죠. 이렇게 변동성 종목으로 9월 10일 날 9시 28분에 이렇게 1차 매수 물량을 진입했던 그날인데, 이렇게 두산 퓨어셀 5일 이평선까지, 그래서 4.14%에서 4.37% 상승 중일 때 처음으로 진입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진입을 하고 지금 일정 부분 차익 실현도 하고, 그리고 2차 매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매수할 당시 1차 매수할 당시 주가지수가 시초가가 0.37% 갭 상승, 그리고 1.67%, 약 1.67% 상승 마감을 하였고, 2차 매수한 물량 요 15.97%대 마이너스 0.8% 개파락이 출발해서 종가도 시초가와 같은 마이너스 0.8%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은 업종은 처음에 매수할 때 우리가 함께 공부했을 때 알아봤듯이 이 발전용 연료전지, 특히 수소 관련 섹터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종목명은 두산 퓨어셀. 아울러 그저께죠. 금요일까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상한가 등 급등 파동이 나왔기에 신규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 아울러 저 같은 경우도 일부 차익 실현을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때가 1차 매수한, 우리가 처음에 함께 공부했던 그 날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2차 매수한 요 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상한가가 이렇게 나온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급등은 나오는 종목들은 볼 수는 있었지만은, 계속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오랜만에 29.94% 이렇게 상한가가 좀 나온 상황으로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상한가가 나오는, 특히 소형주가 아닌 중대형주들,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현재 2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종목들의 이 상한가, 중대형주들의 상한가 또는 급등 종목들의 특징, 우선순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대형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1순위로는 재료에 따른 향후 성장성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것인가. 그렇죠. 어찌됐든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산 퓨어셀은 상한가 당시 상한가를 만든 그러한 재료, 이슈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현대차 그룹 수소 산업 비전 선포 소식에 수소차 테마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고, 거기에 묶여서 상한가를 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료가 이렇게 현대차의 수소산업 비전 선포 소식, 이러한 것들이 향후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을 시장에서 주목해서 상한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무엇보다도 재료, 이슈가 이 종목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현재 주가의 차트 위치가 눌림을 주고 있어서 큰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격이 크지 않은 형태인지, 그렇죠?
상한가 당일 21선 눌림목에 조정을 거치고 있어서 이격이 크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게 되면 요 파랗고 두꺼운 이평선이 21이평선인데 요 주가가 상승 이후에 21이평선 여기까지 와서 눌림을 이렇게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격이 막 크지 않은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상한가를 가게 되더라도 매수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격이 5일이평선이 막 여기 있는데 그렇죠? 이만큼 이격이 벌어졌는데 근데 여기는 5일이평선은 둘째치고 21이평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이격이 크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상한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종가까지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면은 윗꼬리에 물릴 상황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거치고 있는 이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3순위 중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크기에 그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큰 자금이 필요하죠. 삼성전자 움직이는데 뭐 10억, 20억으로 100억, 200억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큰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주들의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종목을 움직일 자금을 갖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그래서 상한가 당일 이 두산 퓨어슬의 상한가 당일 외국인이 중심이 돼서 190만 주를 여기서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4만 주 매수하면서 쌍끌이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소형주들은 시가총액 뭐 1000억 미만 또는 1000억, 2000억 그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의 종목들은 개인들이 이 종목들을 움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들은 중소형주를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시가총액이 막 조 단위로 넘어가는 그러한 종목들은 개인들만으로는 그 종목을 움직이기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대형주들은 상한가 또는 급등을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점. 최소한 어느 한쪽에서라도 외국인이나 기관 어느 한쪽에서라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순위고 4순위는 상한가 이전 거래량과 주가의 움직임이 적절하였는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상한가 이전에 큰 폭의 상승 시 거래량이 급증하죠. 급증 대비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하였는지 급감하였는지 이것을 우리가 상한가가는 또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에서 많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갭상승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지죠. 그리고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량은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등 나올 때 터진 거래량 대비 조정이 나오는데도 거래량도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이 큰 폭의 거래량 상승할 때 만들었던 이 큰 폭의 거래량 중에 매수 물량이 거래량이 급감하는 것을 보면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안 나왔겠죠. 그렇죠?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조정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이던 손절성 물량이 막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은 그대로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1차 매수하고 다음날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그렇죠?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을 해버리죠. 여기에 매수했던 매수 물량이 조정 시 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여기서 이제 상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거래량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산 퓨어셀을 갖고 우리가 중대형주들이
이렇게 중대형주들이 상한가 또는 큰 폭의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우선순위 어떤 것을 1순위로 두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형주가 아닌 중대형주들을 좀 안정성 있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순위가 꼭 항상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시장과 종목을 봤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꼭 머릿속에 갖고 이 네 가지를 갖고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을 꼭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